빛을 나누면 더 환해져요. 바다와 숲이 만나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해가 지면 유난히 예쁘게 빛나는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언덕의 이름은 은빛 언덕이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풀밭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덕 곳곳에 핀 작은 달꽃들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달꽃은 해가 뜨면 꼭 잠든 것처럼 잔잔해졌고, 달이 떠오르면 작은 숨을 쉬듯 하나둘 빛났어요. 어떤 꽃은 우윳빛으로 반짝였고, 어떤 꽃은 아주 옅은 하늘색으로 흔들렸고, 어떤 꽃은 금빛 먼지를 살짝 뿌린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는 날이면 은빛 언덕에 올라가 한참 달꽃을 바라보곤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곳에 다녀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마을 아이들도 그 언덕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가장 좋아한 아이는 루나였어요. 루나는 반짝이는 걸 좋아했어요. 햇빛이 유리컵에 부딪혀 벽에 번지는 것도 좋아했고, 비가 온 뒤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도 좋아했고, 밤마다 창가에 걸터 앉아 별을 세는 것 좋아했어요. 루나는 자주 말했어요. 빛은 신기해요. 잡을 수는 없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거래요. 루나는 그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상한 날이면 더더욱 은빛 언덕에 갔어요. 그날도 루나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구니 안에는 쿠키 2개와 작은 손수건,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머리끈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런 걸 챙겨갔냐고요? 루나에게 은빛 언덕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기분 좋은 건 언덕과 함께 나누고, 속상한 건 언덕에 살짝 맡기고 오는 곳이었어요.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는 늘 리오가 먼저 와 있었지요. 리오는 루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리오는 말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웃으면 옆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나뭇가지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하고, 낙엽으로 동물 모양 장식도 만들 줄 알았어요. 오늘도 왔네. 리오가 나무 아래서 손을 흔들었어요. 응, 너도 먼저 와 있었구나. 루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잔디 위에 앉았어요. 리오는 루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오늘은 표정이 좀 좋아 보여. 응,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거든. 뭔데? 루나는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미호가 내 그림 보고 예쁘다고 했어. 그거 진짜 좋은 일이네. 맞지? 루나는 기분이 좋아서 쿠키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리오에게 건넸어요.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둘이 와 있었네. 언덕 아래쪽 길에서 미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호는 마을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말하는 목소리도 꼭 맑은 종소리 같아서 미호가 웃으며 인사하면 괜히 주변 공기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호는 가끔 너무 솔직해서 상대가 민망할 만큼 정확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거짓말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오늘 달꽃 진짜 많이 피겠다. 공기, 냄새가 그래. 미호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루나가 킥 웃었어요. 공기 냄새로도 알아? 오늘은 밤이 맑은 냄새야. 리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인정. 오늘 하늘 깨끗해. 셋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하늘이 조금씩 푸른 빛에서 보랏빛으로 넘어가고 멀리 마을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달이 언덕 위로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언덕 여기저기에서 달꽃들이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루나는 숨을 삼켰어요. 매번 봐도 새로웠어요. 작은 꽃잎 안에서 빛이 살아나는 순간은 마치 누군가 밤의 스위치를 살짝 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언덕 한가운데 다른 꽃들보다 훨씬 밝고 크고 아름다운 꽃 하나가 피어 있었거든요. 꽃잎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가운데에서는 은빛과 금빛이 함께 번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단번에 눈에 띌 정도였어요. 미호가 먼저 속삭였어요. 저건 처음 봐. 리오도 눈을 크게 떴어요. 달꽃 중에서도 저렇게 큰 건 처음인데? 루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꽃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내려와 꽃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셋은 조심조심 그 꽃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꽃은 바람도 없는데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빛도 보통 꽃과 달랐어요. 보기만 하는데도 왠지 마음속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거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에반 할아버지였어요. 에반 할아버지는 은빛 언덕을 오래 돌보는 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달꽃찍이라고 불렀어요.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날 꽃이 더 많이 피는지, 왜 어떤 꽃은 빛이 약하고 어떤 꽃은 오래 가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그 큰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별꽃이구나. 별꽃이요? 루나가 바로 물었어요. 달꽃이랑 달라요? 에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가끔 나타나는 특별한 꽃이란다. 수많은 달꽃 중에 마음이 가장 환한 날, 그리고 누군가의 바람이 아주 조용하고 깊을 때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나지. 미호가 두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소원을 빌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다들 그렇게 묻더구나. 소원을 빌 수는 있지. 하지만 별꽃은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엔 오래 머물지 않아. 리오가 물었어요.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이요? 그래, 빛은 원래 나누려고 있는 거니까. 루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별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보여서 괜히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 순간 루나 마음속에 아주 작고 반짝이는 욕심 하나가 생겨났어요. 나만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다. 아니, 나만 갖고 싶다. 그 마음은 처음엔
정말 조그마했어요. 너무 예쁜 인형을 보면 잠깐 드는 생각처럼, 좋아하는 색연필을 혼자 쓰고 싶은 마음처럼 아주 작고 가볍게 스쳐가는 욕심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마음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커질 때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루나는 자꾸만 별꽃 생각이 났어요. 눈을 감으면 그 빛이 떠올랐고, 손을 펼치면 꼭 그 꽃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루나는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커튼 끝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언덕에 별꽃이 자기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루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딱 하루만 내 방에 두면 안 될까? 자기 말이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꽃은 언덕에 있어야 예쁜 건데 왜 자꾸 가져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안 되는 줄 알수록 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루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는 아직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었고, 창밖엔 부드러운 안개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루나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루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요? 엄마가 물었어요. 루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얼른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루나 표정을 오래 보았어요. 루나는 괜히 시선을 피한 채 집을 나섰어요. 아침의 은빛 언덕은 밤과 달랐어요. 달꽃들은 모두 빛을 접고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언덕 한가운데 있는 별꽃은 낮인데도 아주 희미한 빛을 품고 있었어요. 루나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언덕엔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새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루나는 무릎을 꿇고 별꽃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꽃잎 끝마다 투명한 은빛이 스며 있었고, 가운데 작은 수술들은 꼭 빛으로 만든 실처럼 보였어요. 루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조금만 손끝이 꽃잎을 스쳤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두근 더 빨리 뛰었어요. 루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꽃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감싼 다음 뿌리째 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루나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결국 루나는 별꽃을 언덕에서 떼어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언덕은 그대로였고, 새도 울고 있었고, 햇빛도 비치고 있었지만 어쩐지 세상이 아주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루나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꽃은 루나 손 안에 있었어요. 집에 가서 물에 꽂아두면 괜찮을 거야. 루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변명에 더 가까웠어요. 루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방 안 책상 위 작은 유리병에 물을 담고 별꽃을 꽂아 두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자 별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루나는 처음엔 기뻤어요. 정말 예쁘다. 내 방에 별이 들어온 것 같아. 루나는 의자를 당겨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꽃만 바라봤어요. 그날은 그림도 별꽃을 그렸고 노트 가장자리에도 별꽃 모양을 여러 번 그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조금씩 시작됐어요. 정오가 지나자 꽃의 빛이 아주 조금 약해졌어요. 루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침보다 덜 빛나네. 물이 부족한 걸까 싶어 유리병에 물을 더 채워 넣었어요. 커튼을 열어 햇빛도 잘 들게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별꽃의 빛은 더 희미해졌어요. 밤이 되면 다시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덕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은빛 언덕의 달꽃들도 평소처럼 빛나지 않았어요. 미호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리오, 언덕 좀 봐. 오늘 너무 어두워. 리오도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언덕은 분명 빛나고 있었지만 늘 보던 풍경보다 훨씬 흐리고 축 처져 보였어요. 어떤 꽃은 아예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꽃은 깜빡거리다 꺼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달꽃이 왜 이러지? 날씨 탓인가? 아픈 꽃들이 생긴 건가? 에반 할아버지는 언덕을 오래 살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빛의 중심이 사라졌구나. 그 말을 들은 루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루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리오와 미호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리오가 물었어요. 빛의 중심이 뭐예요? 에반 할아버지는 언덕 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언덕은 꽃들이 따로 빛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로 빛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단다. 가장 특별한 별꽃이 나타날 때는 그 꽃이 다른 달꽃들의 숨을 이어주기도 하지. 미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 별꽃이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구나. 그 말에 루나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리오는 놀란 얼굴로 언덕 중앙을 보았어요. 누가 그런 걸 해요? 미호는 어두워진 언덕을 보며 말했어요. 혼자 예쁜 걸 갖고 싶었나 보지.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나의 마음엔 바늘처럼 콕 박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방문을 닫자마자 책상 앞으로 갔어요. 별꽃은 더 시들어 있었어요. 낮에는 희미하게라도 반짝였는데 이제는 작은 숨만 겨우 쉬는 것 같았어요. 루나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왜 이래? 내가 예쁘게 두고 있었는데. 루나는 꽃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더 커졌어요. 만약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오는 실망할 거예요. 미호는 분명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에반 할아버지도 슬퍼하실 거예요. 엄마도 루나가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간 걸 알게 되겠지요. 루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언덕은 더 어두워졌어요. 달꽃 몇 송이는 꽃잎 끝이 말라 있었고 평소 밤새 반짝이던 빛이 이제는 아주 잠깐 켜졌다가 꺼지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은빛 언덕은
그냥 예쁜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었고, 축제를 여는 곳이었고,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었고, 가족끼리 조용히 손잡고 걷는 장소였어요. 그런 언덕이 어두워지자 마을 전체가 조금 침울해졌어요. 아이들도 덜 웃었고 어른들도 자꾸 한숨을 쉬었어요. 미호는 언덕에 앉아 말했어요. 이상해, 달꽃이 안 빛나니까 내 노래도 잘 안 나와. 리오도 낮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괜히 기운이 없어. 루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작아졌어요. 자기 때문에 언덕이 어두워졌다는 거리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루나 방에 들어왔어요. 루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책상 위 꽃병을 보았어요. 이미 별꽃은 많이 시들어 있었지만 평범한 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 꽃은 어디서 났어요? 루나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냥 주웠어요. 엄마는 바로 다시 묻지 않았어요. 대신 꽃을 오래 바라보다 가루나 옆에 앉았어요. 루나, 네, 사람은 가끔 예쁜 걸 보면 가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루나는 천천히 엄마를 올려다 봤어요. 엄마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아 오면 그 예쁨도 오래 가지 못해요. 루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루나 손을 살짝 감싸며 말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루나는 참았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루나 마음을 읽은 걸까요? 루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줘요. 엄마는 혼내기 전에 먼저 들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야루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훌쩍훌쩍 작은 울음이었지만 곧 어깨가 들썩일 만큼 커졌어요. 책상 위 별꽃은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창밖의 언덕도 이전처럼 환하지 않았어요. 루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 꽃을 가진 게 아니구나. 빛을 가둬버린 거구나. 다음 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불러 언덕 아래에 둥글게 모이게 했어요. 빛이 약해진 원인을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덕을 지켜보는 일이란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언덕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때 미호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별꽃이 다시 돌아오면 언덕도 괜찮아져요? 에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 별꽃은 자리를 떠난 이유보다 돌아오는 마음을 더 깊이 본단다. 루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마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루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루나는 별꽃이 담긴 유리병을 두 손으로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면 정말 모든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루나. 루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엄마는 어둠 속에서도 아주 따뜻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루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별꽃 가져왔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보다 더 안타까운 표정을 먼저 지었어요. 루나는 울면서 다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뻤던 것, 혼자 갖고 싶었다는 것, 잠깐만 두려고 했다는 것, 언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무서워서 말 못했던 것까지 다 듣고 나서 엄마는 루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말했네요. 죄송해요. 응,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정말 잘했어요. 루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덕이 다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가야죠. 루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둘은 밤길을 걸어 은빛 언덕으로 향했어요. 언덕은 전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예전 같으면 멀리서도 은은하게 반짝였을 텐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잠잠했어요. 언덕 아래에는 뜻밖의 도리오와 미오가 먼저 와 있었어요. 둘은 루나와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루나, 미오의 눈이 루나 손의 유리병으로 향했어요. 리오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설마 루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밤 공기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루나는 천천히 둘 앞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가져갔어, 별꽃. 내가 가져갔어. 리오의 얼굴에서 놀람이 먼저 지나갔고 그 뒤에 실망이 스쳤어요. 미오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루나는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끝까지 말했어요. 너무 예뻐서 나만 보고 싶었어. 잠깐만 가져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언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사실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에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셋 앞에 섰어요.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루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에반 할아버지는 루나를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별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빛은 예뻐서 갖고 싶은 게 아니란다.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거지. 루나는 두 손으로 유리병을 꼭 잡았어요. 다시 심으면 괜찮아질까요? 할아버지는 언덕 한가운데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내가 직접 돌려놓아 보렴. 루나는 천천히 별꽃을 꺼냈어요. 꽃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처음 그 찬란한 빛은 거의 사라지고 희미한 숨만 남은 것 같았어요. 루나는 무릎을 꿇고 원래 별꽃이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꽃을 두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욕심냈어. 나만 갖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너는 여기 있어야 예쁜 거였어. 바람이 아주 조금 불었어요. 하지만 꽃은 바로 빛나지 않았어요. 루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되나 봐요. 그때 미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루나.
루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호는 여전히 서운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 진짜 속상했어. 내가 그랬다는 것도 속상하고 말 안 한 것도 속상했어. 루나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미호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말한 건 잘했어. 끝까지 숨기지 않아서 다행이야. 리오도 앞으로 왔어요. 나도 좀 실망했어. 근데 네가 혼자 끙끙댔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 아프다. 루나는 더 크게 울 것 같았어요. 미안해. 리오는 루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사과했으니까 이제 같이 살려보자. 그 말과 함께 미호도, 리오도, 엄마도, 에반 할아버지도 별꽃 주변에 둥글게 섰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별꽃은 혼자만의 빛으로 피지 않는다. 돌아오게 하는 건미안함만이 아니라 함께 비추려는 마음이란다. 미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맑고 잔잔한 음이 밤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리오는 주변의 마른 잎과 작은 돌을 치우며 별꽃 주변 흙을 정리했어요. 엄마는 루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반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언덕을 향해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루나는 별꽃 앞에서 다시 말했어요. 이제 나만 보려고 하지 않을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할게. 빛을 혼자 가지려 하지 않을게. 그 순간이었어요. 별꽃의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은빛 하나가 살아났어요. 정말 작았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을 만큼요. 하지만 곧 그 작은 은빛은 꽃잎 끝으로 번졌고 희미하게 떨리던 빛이 서서히 커졌어요. 루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별꽃은 완전히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덕 여기저기에서 죽은 듯 고개 숙이고 있던 달꽃들이 하나둘 다시 빛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언덕 아래쪽 꽃 한 송이가 반짝였고 그 다음엔 바위 옆 꽃 두 송이가 따라 빛났어요. 잠시 뒤엔 언덕 전체에 작은 불빛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미호가 숨죽여 말했어요. 살아났어. 리오도 웃었어요. 진짜 다시 빛난다. 루나는 눈물을 닦으며 언덕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처음처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빛 같았어요. 한번 어두워졌다가 돌아온 빛이라 더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빛은 억지로 주면 약해지고 나누면 살아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루나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반짝이는 걸 좋아했고 예쁜 걸 보면 오래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면 그날 밤 어두워진 언덕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예쁜 건 같이 볼 때 더 예뻐. 루나는 별꽃이 피었던 자리에 작은 나무 표지판 하나를 세웠어요.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빛은 나눌수록 더 환해져요. 그 문장은 금세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장난감을 두고 다툴 때도, 간식을 나누기 싫을 때도, 누군가 혼자만 차지하려 할 때도 아이들은 장난처럼 그 말을 했어요. 빛은 나눌수록 더 환해져요. 처음엔 그냥 따라하는 말 같았지만 점점 아이들은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미호는 노래를 더 자주 함께 불렀고, 리오는 자신이 만든 장난감을 혼자 숨기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루나도 그림을 그리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밤 축제가 열렸어요. 은빛 언덕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언덕을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루나와 리오와 미오는 오래된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리오가 말했어요. 이제 별꽃 보면 어때? 루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여. 미오가 물었어요. 왜? 루나는 조용히 언덕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이야기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꽃빛, 멀리서 들리는 잔잔한 노랫소리까지 모두 한 장면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나만 보는 꽃이 아니니까. 리오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오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때 에반 할아버지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어요. 할아버지는 새 아이 앞에 멈춰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말했어요. 오늘 빛이 참 좋구나. 루나가 활짝 웃었어요. 네, 다 같이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빛도 기쁨도 따뜻함도 혼자 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오래 간단다. 새 아이는 말없이 언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언덕엔 꽃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모두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나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쁜 것을 혼자 가지는 건 잠깐 기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쁜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내는 건 오래 따뜻한 일이에요. 그날 밤 은빛 언덕의 달꽃들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은은하게 빛났어요.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마음속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언덕 한가운데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별꽃은 예전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빛으로 오래오래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빛을 나누면 더 환해져요. 바다와 숲이 만나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해가 지면 유난히 예쁘게 빛나는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언덕의 이름은 은빛 언덕이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풀밭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덕 곳곳에 핀 작은 달꽃들이 은은한 빛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달꽃은 해가 뜨면 꼭 잠든 것처럼 잔잔해졌고, 달이 떠오르면 작은 숨을 쉬듯 하나둘 빛났어요. 어떤 꽃은 우윳빛으로 반짝였고, 어떤 꽃은 아주 옅은 하늘색으로 흔들렸고, 어떤 꽃은 금빛 먼지를 살짝 뿌린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는 날이면 은빛 언덕에 올라가 한참 달꽃을 바라보곤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곳에 다녀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마을 아이들도 그 언덕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가장 좋아한 아이는 루나였어요. 루나는 반짝이는 걸 좋아했어요. 햇빛이 유리컵에 부딪혀 벽에 번지는 것도 좋아했고, 비가 온 뒤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도 좋아했고, 밤마다 창가에 걸터 앉아 별을 세는 것 좋아했어요. 루나는 자주 말했어요. 빛은 신기해요. 잡을 수는 없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거래요. 루나는 그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상한 날이면 더더욱 은빛 언덕에 갔어요. 그날도 루나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바구니 안에는 쿠키 2개와 작은 손수건,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머리끈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런 걸 챙겨갔냐고요? 루나에게 은빛 언덕은 그냥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기분 좋은 건 언덕과 함께 나누고, 속상한 건 언덕에 살짝 맡기고 오는 곳이었어요. 언덕 꼭대기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는 늘 리오가 먼저 와 있었지요. 리오는 루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리오는 말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웃으면 옆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나뭇가지로 작은 배를 만들기도 하고, 낙엽으로 동물 모양 장식도 만들 줄 알았어요. 오늘도 왔네. 리오가 나무 아래서 손을 흔들었어요. 응, 너도 먼저 와 있었구나. 루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잔디 위에 앉았어요. 리오는 루나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오늘은 표정이 좀 좋아 보여. 응,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거든. 뭔데? 루나는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미호가 내 그림 보고 예쁘다고 했어. 그거 진짜 좋은 일이네. 맞지? 루나는 기분이 좋아서 쿠키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리오에게 건넸어요.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둘이 와 있었네. 언덕 아래쪽 길에서 미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미호는 마을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말하는 목소리도 꼭 맑은 종소리 같아서 미호가 웃으며 인사하면 괜히 주변 공기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호는 가끔 너무 솔직해서 상대가 민망할 만큼 정확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거짓말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오늘 달꽃 진짜 많이 피겠다. 공기, 냄새가 그래. 미호가 두 팔을 벌리며 말했어요. 루나가 킥 웃었어요. 공기 냄새로도 알아? 응. 오늘은 밤이 맑은 냄새야. 리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인정. 오늘 하늘 깨끗해. 셋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어요. 하늘이 조금씩 푸른 빛에서 보랏빛으로 넘어가고, 멀리 마을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달이 언덕 위로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언덕 여기저기에서 달꽃들이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루나는 숨을 삼켰어요. 매번 봐도 새로웠어요. 작은 꽃잎 안에서 빛이 살아나는 순간은 마치 누군가 밤의 스위치를 살짝 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언덕 한가운데 다른 꽃들보다 훨씬 밝고 크고 아름다운 꽃 하나가 피어 있었거든요. 꽃잎은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가운데에서는 은빛과 금빛이 함께 번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단번에 눈에 띌 정도였어요. 미호가 먼저 속삭였어요. 저건 처음 봐. 리오도 눈을 크게 떴어요. 달꽃 중에서도 저렇게 큰 건 처음인데? 루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꽃은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내려와 꽃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셋은 조심조심 그 꽃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꽃은 바람도 없는데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빛도 보통 꽃과 달랐어요. 보기만 하는데도 왠지 마음속이 간질간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말거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에반 할아버지였어요. 에반 할아버지는 은빛 언덕을 오래 돌보는 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달꽃찍이라고 불렀어요.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날 꽃이 더 많이 피는지, 왜 어떤 꽃은 빛이 약하고 어떤 꽃은 오래 가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그 큰 꽃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별꽃이구나. 별꽃이요? 루나가 바로 물었어요. 달꽃이랑 달라요? 에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가끔 나타나는 특별한 꽃이란다. 수많은 달꽃 중에 마음이 가장 환한 날, 그리고 누군가의 바람이 아주 조용하고 깊을 때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나지. 미호가 두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소원을 빌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다들 그렇게 묻더구나. 소원을 빌 수는 있지. 하지만 별꽃은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엔 오래 머물지 않아. 리오가 물었어요. 혼자만 가지려는 마음이요? 그래, 빛은 원래 나누려고 있는 거니까. 루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별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보여서 괜히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그 순간 루나 마음속에 아주 작고 반짝이는 욕심 하나가 생겨났어요. 나만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다. 아니, 나만 갖고 싶다. 그 마음은 처음엔 정말 조그마했어요. 너무 예쁜 인형을 보면 잠깐 드는 생각처럼, 좋아하는 색연필을 혼자 쓰고 싶은 마음처럼 아주 작고 가볍게 스쳐가는 욕심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마음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커질 때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루나는 자꾸만 별꽃 생각이 났어요. 눈을 감으면 그 빛이 떠올랐고, 손을 펼치면 꼭 그 꽃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루나는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에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커튼 끝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언덕에 별꽃이 자기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루나는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딱 하루만 내 방에 두면 안 될까? 자기 말이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꽃은 언덕에 있어야 예쁜 건데 왜 자꾸 가져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안 되는 줄 알수록 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루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는 아직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었고,
창밖엔 부드러운 안개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루나는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었어요. 루나, 이렇게 일찍 어디 가요? 엄마가 물었어요. 루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얼른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루나 표정을 오래 보았어요. 루나는 괜히 시선을 피한 채 집을 나섰어요. 아침의 은빛 언덕은 밤과 달랐어요. 달꽃들은 모두 빛을 접고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언덕 한가운데 있는 별꽃은 낮인데도 아주 희미한 빛을 품고 있었어요. 루나는 숨을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제 언덕엔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새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루나는 무릎을 꿇고 별꽃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꽃잎 끝마다 투명한 은빛이 스며 있었고 가운데 작은 수술들은 꼭 빛으로 만든 실처럼 보였어요. 루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조금만 손끝이 꽃잎을 스쳤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두근 더 빨리 뛰었어요. 루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꽃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감싼 다음 뿌리째 들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루나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결국 루나는 별꽃을 언덕에서 떼어냈어요. 그 순간 바람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언덕은 그대로였고 새도 울고 있었고 햇빛도 비치고 있었지만 어쩐지 세상이 아주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루나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꽃은 루나 손 안에 있었어요. 집에 가서 물에 꽂아두면 괜찮을 거야. 루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변명에 더 가까웠어요. 루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방 안 책상 위 작은 유리병에 물을 담고 별꽃을 꽂아 두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자 별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루나는 처음엔 기뻤어요. 정말 예쁘다. 네, 방에 별이 들어온 것 같아. 루나는 의자를 당겨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꽃만 바라봤어요. 그날은 그림도 별꽃을 그렸고 노트 가장자리에도 별꽃 모양을 여러 번 그렸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조금씩 시작됐어요. 정오가 지나자 꽃의 빛이 아주 조금 약해졌어요. 루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침보다 덜 빛나네. 물이 부족한 걸까 싶어 유리병에 물을 더 채워 넣었어요. 커튼을 열어 햇빛도 잘 들게 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별꽃의 빛은 더 희미해졌어요. 밤이 되면 다시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덕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은빛 언덕의 달꽃들도 평소처럼 빛나지 않았어요. 미호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어요. 리오, 언덕 좀 봐. 오늘 너무 어두워. 리오도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언덕은 분명 빛나고 있었지만 늘 보던 풍경보다 훨씬 흐리고 축 처져 보였어요.
어떤 꽃은 아예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꽃은 깜빡거리다 꺼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달꽃이 왜 이러지? 날씨 탓인가? 아픈 꽃들이 생긴 건가? 에반 할아버지는 언덕을 오래 살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빛의 중심이 사라졌구나. 그 말을 들은 루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루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리오와 미오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리오가 물었어요. 빛의 중심이 뭐예요? 에반 할아버지는 언덕 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언덕은 꽃들이 따로 빛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서로 빛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단다. 가장 특별한 별꽃이 나타날 때는 그 꽃이 다른 달꽃들의 숨을 이어주기도 하지. 미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 별꽃이 없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가져간 모양이구나. 그 말에 루나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리오는 놀란 얼굴로 언덕 중앙을 보았어요. 누가 그런 걸 해요? 미호는 어두워진 언덕을 보며 말했어요. 혼자 예쁜 걸 갖고 싶었나 보지.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루나의 마음엔 바늘처럼 콕 박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방문을 닫자마자 책상 앞으로 갔어요. 별꽃은 더 시들어 있었어요. 낮에는 희미하게라도 반짝였는데 이제는 작은 숨만 겨우 쉬는 것 같았어요. 루나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왜 이래? 내가 예쁘게 두고 있었는데. 루나는 꽃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도 더 커졌어요. 만약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오는 실망할 거예요. 미호는 분명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에반 할아버지도 슬퍼하실 거예요. 엄마도 루나가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간 걸 알게 되겠지요. 루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언덕은 더 어두워졌어요. 달꽃 몇 송이는 꽃잎 끝이 말라 있었고 평소 밤새 반짝이던 빛이 이제는 아주 잠깐 켜졌다가 꺼지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어요. 은빛 언덕은 그냥 예쁜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었고 축제를 여는 곳이었고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었고 가족끼리 조용히 손잡고 걷는 장소였어요. 그런 언덕이 어두워지자 마을 전체가 조금 침울해졌어요. 아이들도 덜 웃었고 어른들도 자꾸 한숨을 쉬었어요. 미호는 언덕에 앉아 말했어요. 이상해. 달꽃이 안 빛나니까 내 노래도 잘 안 나와. 리오도 낮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괜히 기운이 없어. 루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작아졌어요. 자기 때문에 언덕이 어두워졌다는 거리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가 루나 방에 들어왔어요. 루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책상 위 꽃병을 보았어요. 이미 별꽃은 많이 시들어 있었지만 평범한 꽃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 꽃은 어디서 났어요? 루나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냥 주웠어요. 엄마는 바로 다시 묻지 않았어요.
대신 꽃을 오래 바라보다 가루나 옆에 앉았어요. 루나, 네, 사람은 가끔 예쁜 걸 보면 가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루나는 천천히 엄마를 올려다 봤어요. 엄마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아 오면 그 예쁨도 오래 가지 못해요. 루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루나 손을 살짝 감싸며 말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루나는 참았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루나 마음을 읽은 걸까요? 루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준비가 되면 이야기해줘요. 엄마는 혼내기 전에 먼저 들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야루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훌쩍훌쩍 작은 울음이었지만 곧 어깨가 들썩일 만큼 커졌어요. 책상 위 별꽃은 거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창밖의 언덕도 이전처럼 환하지 않았어요. 루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 꽃을 가진 게 아니구나. 빛을 가둬버린 거구나. 다음 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불러 언덕 아래에 둥글게 모이게 했어요. 빛이 약해진 원인을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덕을 지켜보는 일이란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언덕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때 미호가 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별꽃이 다시 돌아오면 언덕도 괜찮아져요? 에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어. 별꽃은 자리를 떠난 이유보다 돌아오는 마음을 더 깊이 본단다. 루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마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루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루나는 별꽃이 담긴 유리병을 두 손으로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면 정말 모든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무서웠어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그때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루나. 루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엄마는 어둠 속에서도 아주 따뜻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루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별꽃 가져왔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보다 더 안타까운 표정을 먼저 지었어요. 루나는 울면서 다 말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뻤던 것, 혼자 갖고 싶었다는 것, 잠깐만 두려고 했다는 것, 언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무서워서 말 못했던 것까지 다 듣고 나서 엄마는 루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말했네요. 죄송해요.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정말 잘했어요. 루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덕이 다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가야죠. 루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둘은 밤길을 걸어 은빛 언덕으로 향했어요. 언덕은 전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예전 같으면 멀리서도 은은하게 반짝였을 텐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잠잠했어요. 언덕 아래에는 뜻밖에도 리오와 미오가 먼저 와 있었어요. 둘은 루나와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루나? 미오의 눈이 루나 손에 유리병으로 향했어요. 리오도 금방 알아차렸어요. 설마 루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밤 공기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루나는 천천히 둘 앞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가져갔어. 별꽃. 내가 가져갔어. 리오의 얼굴에서 놀람이 먼저 지나갔고 그 뒤에 실망이 스쳤어요. 미오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루나는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끝까지 말했어요. 너무 예뻐서 나만 보고 싶었어. 잠깐만 가져오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언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사실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때 뒤에서 에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셋 앞에 섰어요.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루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에반 할아버지는 루나를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별꽃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빛은 예뻐서 갖고 싶은 게 아니란다.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거지. 루나는 두 손으로 유리병을 꼭 잡았어요. 다시 심으면 괜찮아질까요? 할아버지는 언덕 한가운데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내가 직접 돌려놓아 보렴. 루나는 천천히 별꽃을 꺼냈어요. 꽃은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처음 그 찬란한 빛은 거의 사라지고 희미한 숨만 남은 것 같았어요. 루나는 무릎을 꿇고 원래 별꽃이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꽃을 두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욕심냈어. 나만 갖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너는 여기 있어야 예쁜 거였어. 바람이 아주 조금 불었어요. 하지만 꽃은 바로 빛나지 않았어요. 루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되나 봐요. 그때 미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루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오는 여전히 서운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 진짜 속상했어. 내가 그랬다는 것도 속상하고 말 안 한 것도 속상했어. 루나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미오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말한 건 잘했어. 끝까지 숨기지 않아서 다행이야. 리오도 앞으로 왔어요. 나도 좀 실망했어. 근데 네가 혼자 끙끙댔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 아프다. 루나는 더 크게 울 것 같았어요. 미안해. 리오는 루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사과했으니까 이제 같이 살려보자. 그 말과 함께 미오도, 리오도, 엄마도, 에반 할아버지도 별꽃 주변에 둥글게 섰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별꽃은 혼자만의 빛으로 피지 않는다. 돌아오게 하는 건미안함만이 아니라 함께 비추려는 마음이란다. 미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맑고 잔잔한 음이 밤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리오는 주변의 마른 잎과 작은 돌을 치우며
별꽃 주변 흙을 정리했어요. 엄마는 루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반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언덕을 향해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루나는 별꽃 앞에서 다시 말했어요. 이제 나만 보려고 하지 않을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할게. 빛을 혼자 가지려 하지 않을게. 그 순간이었어요. 별꽃의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은빛 하나가 살아났어요. 정말 작았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을 만큼요. 하지만 곧 그 작은 은빛은 꽃잎 끝으로 번졌고 희미하게 떨리던 빛이 서서히 커졌어요. 루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별꽃은 완전히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덕 여기저기에서 죽은 듯 고개 숙이고 있던 달꽃들이 하나둘 다시 빛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언덕 아래쪽 꽃 한 송이가 반짝였고 그 다음엔 바위 옆 꽃 두 송이가 따라 빛났어요. 잠시 뒤엔 언덕 전체에 작은 불빛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미오가 숨죽여 말했어요. 살아났어. 리오도 웃었어요. 진짜 다시 빛난다. 루나는 눈물을 닦으며 언덕을 바라봤어요. 완전히 처음처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빛 같았어요. 한번 어두워졌다가 돌아온 빛이라 더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에반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빛은 억지로 주면 약해지고 나누면 살아나는 법이지. 그날 이후 루나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반짝이는 걸 좋아했고 예쁜 걸 보면 오래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면 그날 밤 어두워진 언덕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어요. 예쁜 건 같이 볼 때 더 예뻐. 루나는 별꽃이 피었던 자리에 작은 나무 표지판 하나를 세웠어요.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빛은 나눌수록 더 환해져요. 그 문장은 금세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장난감을 두고 다툴 때도, 간식을 나누기 싫을 때도, 누군가 혼자만 차지하려 할 때도 아이들은 장난처럼 그 말을 했어요. 빛은 나눌수록 더 환해져요. 처음엔 그냥 따라하는 말 같았지만 점점 아이들은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미오는 노래를 더 자주 함께 불렀고 리오는 자신이 만든 장난감을 혼자 숨기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루나도 그림을 그리면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밤 축제가 열렸어요. 은빛 언덕은 다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천천히 언덕을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루나와 리오와 미오는 오래된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리오가 말했어요. 이제 별꽃 보면 어때? 루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더 예뻐 보여. 미오가 물었어요. 왜? 루나는 조용히 언덕을 둘러봤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이야기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꽃빛, 멀리서 들리는 잔잔한 노랫소리까지 모두 한 장면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나만 보는 꽃이 아니니까. 리오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오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때 에반 할아버지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왔어요. 할아버지는 새 아이 앞에 멈춰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말했어요. 오늘 빛이 참 좋구나. 루나가 활짝 웃었어요. 네, 다 같이 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빛도 기쁨도 따뜻함도 혼자 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훨씬 오래 간단다. 새 아이는 말없이 언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언덕엔 꽃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모두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나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쁜 것을 혼자 가지는 건 잠깐 기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쁜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내는 건 오래 따뜻한 일이에요. 그날 밤 은빛 언덕의 달꽃들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은은하게 빛났어요.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마음속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언덕 한가운데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별꽃은 예전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빛으로 오래오래 흔들리고 있었답니다.